스카이어 스르프 타임즈 2023년 11월 2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 조정 안보 포함 6개 분야 협력 외무장관 회담 11월 26일 날 부산에서 일본 시사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한중일 3개국 외상이 만나가지고 부산에서 회담을 했다 이런 얘기고 6개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는데 음, 그 뭐 조기 회담을 위해서 그 한국을 최대한 지지하겠다 뭐 이런 설명도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일본 외상이 여자로 바뀌었죠. 이름이 그 우에카와 요코, 우에카와 요코라고 되어 있네요. 우에카 상천, 양자라고 읽어야 되나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하루 지나서 이 시사통신에서 한일중 순회 회의 이 연내 개최 불발됐다. 그러나 이제 조기 개최를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저께 거는 이 중앙일보 일본판으로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 눈여겨볼 것은 그 윤 대통령이 옛날에 우리가 한중일 이렇게 불렀는데 어느 시기부턴가 한일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본 시사 통신의 그 한자를 어떻게 썼나 봤더니 어저께 그 중앙일보 일본어판은 한중일로 그 번역이 됐거든요. 그 한자는 확인을 못했어요, 솔직히. 여기서도 근데 내용은 한중일이라고 이제 그 중국부터 얘기했죠. 이제 한국이 그 주최를 하니까 외상의 그 주최국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딱 한일중이라 이렇게 썼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일본 시사통신도 한일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요런 상황에서 중국이 뭐 지금 뭐 한일중 그 삼국과 정상회담을 해봐야 뭐 좋을 게 뭐 있냐 그런 느낌이 있는 모양이죠. 그러나 뭐 가급적 저기 한대니까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요런 점을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중국은 일본 이상의 디플레이션 경제에 돌입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 경제의 짐으로 전락한 근본 원인에서 유사한 뉴스들이 그 중국 디플레이션 시작에 대해서 유사한 뉴스들이 계속 일본에선 터뜨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중국에 대해서는 거의 잠잠하죠. 이게 또 특징인 것 같습니다. 마카베 아키오 타마대학 특별 초민 교수라고 되어 있는데 예, 폭매라고 되어 있는 걸 요거를 번역을 폭팔리기로 했네요. 장관 독신이라는 게 그 광군제인가요? 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예상보다는 물론 그 전년 대비 매출이 2% 정도는 올랐지만 그거는 뭐 성공한 것도 아니다. 그 전에 그 계속해서 매출 신장이나 이런 걸 봐서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한 치열한 할인전이 두드러진 이유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그 전략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값싼 고품질 일본 화장품도 안 팔린다. 지금 그 중국에서는 애국 소비에서 그 국산품에용 중국산 그러니까 중국산 애용 그런 것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수요라는 포장마차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부동산 기대주던 지방 재정은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보장도 불안해지고 기업의 중국 탈출, 외국 자본 등의 그리고 대만 유사까지 지금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 장관 지금 상황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일본이 경험했던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그 독도를 하고 있습니다. 버블 붕괴의 부정적인 영향은 일본 이상인가 이렇게 질문형으로 하면서
아마 일본보다 더 할 거다 그런 뜻의 취지가 보입니다. 디프레이션 압력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복지 제도가 좀 잘못되면 어떡할 거냐 하면은 이제 중앙 정부와 이런 거를 합쳐가지고 하게 되면은 좀 또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 호적을 갖고 있는 사람과 농촌 호적에 따라서 사회보장 차이가 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해당 아까 11월 11일 그걸 뭐라고 했죠? 그 기념 그거에 독신의 날 독신의 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온라인 그 매출에 대해서 그 배송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을 사진을 찍은 거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 쪽에서 다른 뉴스 하나는 한일 관계가 좋을 때 구축해야 할 경제 연계 장르는 해가지고 조달 구매 컨설턴트인 사가구치 다카노리라는 사람이 뭐 해설이라고 해서 했습니다. 주간 프리 뉴스라고 되어 있는 거죠. 프리라고. 근데 여기 가만 보면은 이게 뭐 플레이보이지 쪽에서 했다 그런 얘기인데 자기가 다카노리 씨라는 분이 한국경제통상자문단 자문회의 위원으로 취임을 했다. 얼마 전. 그리고 또 그 친한적인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한일 교류를 지원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냉정하게 GDP 성장률을 비교하면 지난 30년간 한국이 여러 해 앞섰다. 연간 평균 임금도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뭐 일본인들이 아직도 한국을 아래로 깔보는 느낌도 있지만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일본인들을 특별하게 여기지도 않는다. 그런 거를 냉정하게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한국은 국내 시장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밖으로 나가는 사상이 있고 일본은 원 오브 잼이다. 현재 윤석열 정권은 친일이어서 위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오히려 일본 측이 환영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경제 연계를 하늘 분야를 반도체 분야를 얘기했고 뜬금없이 방위 산업에 대해서도 한국하고 공동으로 뭔가 해가지고 좀 잘해보자. 음, 그런 얘기고요. 이 예능이나 뭐 이런 쪽에서 그 무기나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거에 저기 한국이 노력한 것은 거의 뭐 상업적인 그런 커스터마이징, 맞춤형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거로 성공을 해왔던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래도 그 얘기하면서 이런 것도 저기 한국하고 병행해서 그 세계에 도전하는 게 좋지 않겠냐. 양국 인구 학계를 이야기인데 이 파워는 매우 귀중하다. 이렇게 해서 한국한테 친한적인 그런 의견을 냈네요. 에 대한 뉴스를 이거를 편집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넣어봤습니다. 윤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국정원장 1차장, 2차장 전격 교체. 임성빈 기자가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왜 그렇게 됐냐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뭐 누가 뭐 적합한이 아니니 그걸 떠나서 이거는 이 중앙일보가 그렇게 보도한 거고요. 최경훈 기자 조선에서는 인사잡은 국정원 김기현 원장 전격 경질. 경질 이유가 인사잡음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 원장 측에선 지난 정권 시절 비위 의혹 등이 뒤늦게 불거져 감찰을 받게 된 이들이 김 원장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보기관에서 인사를 두고 파벌투쟁이 벌어지고 이런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관련 기사로 정보기관이 외부에 인사무체 노출하다니 이거는 안보위기나 마찬가지다. 인사갈등 반년도 안 돼 또 불거진 국정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관련 기사들이 나갔습니다.
국회 무슨 청문회에 참석하고 1차장, 2차장이 배석을 한 그런 거였는데 얼굴이 뭐 심각한 얼굴을 좀 하고들 있어요. 뭐 국정원 출신 같지만은 옛날에 그 중앙정보부 시절은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관 문민화가 되면서 그 이 중앙정보부가 국정원으로 또 바뀌면서 역할이 조금 좀 미진해진 것 같기도 하죠. 국내인 내국인을 위한 그런 데가 아니고 사실은 미국 CIA나 이스라엘의 모사드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국정원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희망사항을 갖게 됩니다. 지역에서 살아온 기업, 요거는 이제 유명 유튜버,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아시는 분은 아니까. 몇백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뭐, 군소 언론 매체보다 더한 유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루이싱 커피라고 전에 들어봤는데, 예, 뉴욕 상장돼가지고 분식회계로 상장 폐지된 회사인데, 이것이 불황의 맞춤형 시너지 효과를 나타냈다. 그래서 작은 매장에 테이크아웃 중심으로 하고 저렴한 가격에 3, 4선 도시, 그러니까 대도시 아니더라도 중소 도시까지 타겟팅을 해서 영업을 했고 중국인 스포츠 스타 마케팅을 또 했고 애국 소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불황이 이번에 같이 닥쳤다. 그러면은 스타벅스 커피가 좀 비싸죠. 루이싱은 좀 싼 가격으로 공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국 디프레이션의 상징일 수도 있겠구나. 돈이 많고 그러면은 루이싱 커피 자기네 것도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뭐 움직이기만 하면 스타벅스죠. 스타벅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100% 스타벅스 외국이 하는 게 아니고 무슨 판권 뭐 이런 등으로 국내 자본이 어딘가 어디죠? 삼성 아니 신세계 쪽인가 어딘가 그걸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불황에 성공한 기업의 사례를 얘기하는데 이제 국민가게 다이소를 얘기하는데 저도 몇 번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다이소에 가서 스킨을 제가 삽니다. 2,000원짜리하고 3,000원짜리 중에서. 이번에는 3,000원짜리를 샀어요. 그거 사면은 한 2달 이상 씁니다. 석 달도 쓸 수 있고요. 참 싸요. 문제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또 많다는 게 좀 문제긴 하겠지만은 다이소라는 게 이제 우리말로는 다이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전국에 무려 그 1442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다. 매출액이 3조 원 정도 된다. 공개 기업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보를 어떻게 수집을 한 것 같아요. 어디 이거 알아볼 때가 있겠죠. 이 비상장 기업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의무적으로 공시를 금감원 공시 사이트에 하게는 또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스타벅스 매장은 현재 1777개가 있다고. 수능 재수생 비중 급등 32% 증가 이렇게 해서 수능 응시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고요. 1997년도 우리 IMF 때 85만 명 선이 돼 있었는데 2023년에 45만 명으로 줄었고 계속해서 줄어들 것 같다.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요즘 얘기하는 의학계열 정원을 늘린다면 역대급 재수생 비율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의사가 그래도 먹고 살기 편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대우를 받고 그런 건데 거기에 반해서 목표를 달성한 학생들의 의욕자에다가 처참한 대학교 수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사실은 전 세계적인 대학교 수준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대학교가 별 볼 일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Y 등 유명 대학교들 일단 들어가면은 이후에는 철저한 진입장벽을 마련하는
그런 성격으로 우리가 돼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요거는 이 수능생이 없어지면은 대학 입학 정원은 좀 현재 많은데 수능생이 더 줄어들면 그때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은 요게 이제 몇 년인지 요 밑에 거는 이제 캡처를 안 해왔습니다만은 빈자리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동남아 유학생들로 채워가지고 그런 거는 또 문교부가 지금 문화체육부인가요? 아, 교육부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대학교가 그 보정을 받아가지고 또 운영하고 그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 형편인데 아마 우리나라가 대학교 많이 거의 뭐 반 정도는 다 이제 조만간 다 정리돼서 없어져야 될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어, 가서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SK 나왔다 이거 하나 가지고 이제 사회적으로 진입장벽 치는 그런 세태들이 이제 돼 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의미가 있겠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진입장벽 사례라는 게 이제 사자하고 이 사자 들어간 자격식정들이 요즘 의대 정원 증가에 대해서 의협이 의대 증원 강행하면 파업 찬반 투표한다. 김명지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는데 전국 의사 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다음 주 의대 증원 반대 비대위 구성을 하겠다. 뭐 이래 가지고 정부는 과학적 객관적 분석 없는 일방적인 수요 조사를 근거로 의대 정원에 대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조사한 거 못 믿겠다. 뭐 자기네들이 더 전문인데 글쎄요. 의대협은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집단으로 거부했다는 것도 있고 이번에 그런 걸 위해서 또 삭발하는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나는 삭발하는 거는 좌파의 전유불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삭발을 시작한 것은 중이 아니고 중은 원래 그런 거니까 민간인이 이게 삭발하는 경우에는 이거 일제 군국주의의 산물 아니냐. 좌파 애들이 그렇게 반일 운운하면서도 지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은 이 일제 시대 그런 이 제국주의의 산물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러면은 차라리 할복을 하지 이 사람들아 할복을 해. 툭 하면 할복. 결사 이랬는데 결사하겠다 그랬지. 결사하면은 배를 갈라야지. 그런 것까지 배워서 하면은 모르겠어요. 배를 갈라가지고 뒤에서 할복 자살할 때 가장 친한 사람이 목을 쳐주는 거로도 있습니다.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삭발을 하면은 효수가 안 되겠죠, 머리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창에 꽂아가지고 또 달아놓고 것 같기도 해요. 옛날 같으면 아마 그렇게 효시를 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반대적인 그런 뉴스가 또 나오고 있죠. 똑같이 김명지 기자가 거의 요거는 아침 10시고 요거는 저녁 되고 그런데 처우는 박하고 책임만 커진다. 빅5 병원 교수들도 떠난다 해서 대학병원 의사들이 아주 힘들어가지고 줄줄이 동네병원 하는데 동네병원에 가서 대우도 잘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 교수 때려치고 싶다 기고문도 올렸고 뭐 이런 얘기고 국립대병원 의사들은 정원보다 1940명이나 부족하다. 뭐 이런 그게 조사가 나와가지고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대학병원 의사 연봉은 개원의의 절반 수준밖에 현재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옳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느 쪽 주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의사 수가 작으면은 대우를 더 받겠죠. 그리고 또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새끼들이 이 반말 짓거리를 하죠. 나이 든 사람한테도. 왜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해서는 안 통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통하고 그게 이제 진입장벽 뭐 이런 건데 오죽하면은 그 무면허 의사가 또 의사 행세도 하고 그렇겠느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자격증은 없더라도 진짜 실력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드라마에서도 그 이조 시대 때 침으로 시간 타임머신인가 뭔가 그런 거로 해서 현대에 떨어져 가지고 침으로 또 뭐 하는 그런 드라마도 있었죠. 어, 양학 의사들이 그 한방 그 침 뭐 이런 거 인정하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또 인정도 해가지고 서로 한방하고 그다음에 양방하고 섞어가지고도 또 뭐 하고 뭐 그런 것도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그 2023년 짐 차노스의 헤지펀드 해산 요거로 했습니다. 이분이 앨런 사태 때 그 재무제표를 분석할 경우가 이건 말도 안 된다 해서 그때는 히트를 했는데 테슬라를 공격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판정패를 해가지고 그 팔구 사고를 제대로 못해서 이번에 완전히 실패를 봐가지고 헤지펀드를 해산한다 이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테슬라 전기차가 벤츠 시클보다 싸다. 뭐 이런 걸 또 소개하고 있고요.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가 더 많은 생산 비용이 들어감에도 싼 가격에 팔아야 될 상황이다. 그리고 각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축소하고 폐지하는 추세고 중국 정부는 2023년 1일부터 구매 보조금 정책 완전 폐지했는데 지방 정부 보조금 정책은 유지 중이라고 한다. 그 얘기 그러면 안 없앴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중국이 그렇게 전기차를 갖다가 또 대대적으로 많이들 생산하는데 도요타는 좀 늦게 가고 있죠. 천천히 하이브리드에 집중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최고의 매출액에다가 최대의 수익을 얻었다 하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수요가 요즘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 현대차에서 전기차 20만 대 생산 공장을 착공을 했죠. 뉴스를 한번 저도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전기차의 진심이다. 뭐 이런 것 같은데 현대차는 전기차도 하고 우린 필요하면은 그 가솔린 아니 그 엔진 그, 그 연료 엔진 그 차도 하고 다 한다. 그런 것 같아요. 요거는 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이짐 차노스 씨가 성공했던 사례인데 테슬라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그 전기차의 뭐 진심이다 뭐 이런 얘기는 왔지만은 저도 이미 이 분석을 해서 다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그 3분기 말에 그 3조 7천원 영업이익인데 현대차만 하더라도 11조 6천억 그 다음에 기아가 9조 그래서 뭐 한 20조 가량 그래서 그 코스피 영업이익 1위가 이제 그 현대 모타그룹이 됐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왜 하락하느냐?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선반영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 좀 많이 팔렸고 EU 조금 줄어들었고 유럽은 줄어들었는데 아시아 조금 늘고 중동도 늘고 중남미도 늘고 여러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많이들 늘고 있다. 오세아니아, 호주에서 줄었고 아프리카에서도 줄었다. 이런 통계를 또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전기차가 나올 때는 에, 이 처음에 산 사람들 혁신가라고 이노베이터라고 부르고 얼리 어댑터들이 있는데 이제 얼리 어댑터들이 다 사고 나니까 공백기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 초기 다수들이 이제 언젠간 다시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늦은 다수가 있다가 나중에 후발주자가 또 사는 거. 그러니까 아직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틈이라 이거
캄이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쾌짐이라고 발음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안 찾아봤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 앞에 서 있는 이 당면 과제가 중국 테슬라와 가격 경쟁을 한다. 그리고 전기차의 전환을 늦춘다.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는 혁신을 한다. 그래서 지금 진퇴양난에 있다. 그런 얘기 하는데, 일단은 중국이 밑바닥에서 기다가 2022년도부터 그 전기차 수출이 급격히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 그냥 쉬어가는 페이지지만은 어떤 영화에 나온 거지만은 뭔가 이게 뭐 서스펜스 뭐 이런 뭐 범죄 뭐 비슷한 그런 영화인데 이 굴뚝공장 미국의 이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리 그 이수지 한다 뭐 한다 해도 기초적으로 돌아가는 그 기업들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해변에 이런 그 굴뚝공장들이 이거는 안 없어질 것 같다. 그런 풍광이 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 이런 연기를 볼 수 있는 데가 그 우리나라는 이제 어딘지 모르겠어요. 굴뚝공장에서 팍팍 뿜어내는 데가 그 당진 무슨 화력발전소 같은 데 가면 그렇게 좀 뿜어 나올까요? 그런 거 한번 우리나라 또 한번 사진 찍어가지고 어디서 그렇게 뿜어내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고는 싶네요. 이친 전쟁, 우크라이나 엎친 두 번째 겨울, 전후방 없는 공습 공포라고 김신영 기자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기자의 얼굴을 오래간만에 떠왔습니다. 젊은 사람이 아니고 상당히 이걸 연륜 있는 여기자 같아요. 그래서 직접 현장 가서 쓴 기사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좀 뭔가 그 기사의 그 신뢰성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주황 색깔 비슷한 데가 이 러시아가 침범해서 점령한 지역이고 파란 색깔이 다시 그 우크라이나가 다시 찾은 땅인데 이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 그 주황색으로 있던 데가 우크라이나 땅이었지만은 현실적으로 러시아인들이 사실 많다.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침공할 때 간첩 역할을 한 우크라이나인들이 많은데 사실은 민족적으로 러시아인들이다 이거죠. 슬라브족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슬라브족이니까 러시아한테 정보도 남기고 하다가 스파이로 걸려서 간첩죄로 잡혀서 뭐 이렇게 처벌을 당하는 그런 뉴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장기전으로 아주 지리한 소모전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드론을 이란 거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하고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란과 중국제 드론을 공급받고 이런 그다음에 전장에서는 북한산 이 무기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 군인으로 있는 사람이 여기 비탈리 뭐 누구라고 돼 있는데 에, 같이 취재를 해서 인터뷰한 내용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 취재한 거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이 무기를 크게는 안 대줬어도 싸구려 그 드론 같은 거. 그래서 미래 전쟁은 그냥 뭐 포탄 쏘고 뭐 북한의 장사단포가 놀라오느니 뭐니 하는지 몰라도 이 드론이라는 게 전쟁의 양상을 아주 싼 가격에 천천히 조용히 날라와서 딱 그냥 자살 폭탄 테러로 해버리면은 자살 폭탄 테러 같이 해버리면은 이거 아주 그 피해가 아주 심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방어책. 어, 우리나라도 그거 왔다가 저기 좀 황망한 사건이 있었죠. 제대로 했는데 다시 돌아갔다는 거 그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은 지금 이 참호까지 파가지고 지금 진지전을 지금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러시아가 옛날 2차 대전이나 뭐 1차 대전처럼 참호를 파가지고 진지전을 하면은 아침에 땅 뺏었다가 저녁 때 뺏기고 뭐 이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그런 건데 어, 우리나라처럼 비무장지대를 설정해서
휴전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현 전선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까지 영국과 경제안보 공급망, K 방산부터 우주 탐사까지 영국과 경제안보 공급망 협력 강화. 안준영 기자 위키코리아에서 보도를 했는데, 자, 그 영국의 그 국빈 초청 가가지고 그 찰스 왕하고 했던 거는 뭐 바로바로 뉴스가 나왔는데, 정작 수낙 총리 이 행정부하고 뭔 얘기를 했는지 뉴스가 안 나와가지고 저도 매우 궁금했는데, 프랑스까지 다녀와서 귀국한 다음에야 이게 언론 뉴스에 나온다는 게 좀, 그게 좀 뭐 못마땅합니다. 그 뭐 뉴스라는 게 그 뭐하러 그런 뉴스를 하는 거냐? 뉴스란 게 새로 없다는 얘기인데, 이게 구뉴스가 된 거 아니에요? 구뉴스. 이게 그 대통령실에서 그 보도를 좀 늦춘 건지 어떤 건지 그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거는 그 영국 산업부 무역부 장관하고 방위산업청 장관하고 무슨 뭐 서명했다 이런 얘기고요. 나중에 이런 거 다 끝나가지고 형식상 순낙 총리 만나가지고 악수하고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자. 그래서 이거를 다운인가 합의라고 이렇게 해서 서명을 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뉴스 쪽에서는 K방산 영국까지 진출.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공동 수출하는 거로 하자. 한국이 그 무기를 잘 팔아먹으니까 영국도 좀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는 국빈 초청을 했겠지. 뭔가 아쉬운 게 있으니까 국빈 초청을 했다고 봐집니다. 우주로 도약하는 한양 과학기술 협력. 뭐 겉으로 어떻게 찬란하게 그 꾸민다 하더라도, 야, 니들만 팔아먹지도 말고 우리도 경제가 안 좋거든. 같이 무기 팔자. 뭐 이런 얘기 아닌가 싶어요. 요것도 영국 국방부 획득 차관하고 방위 협력에 대해서 또 서명해가지고 한 사진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다 서명한 다음에 수낙 총리하고는 이제 그 상징적으로 안녕하쇼, 좀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하고 나오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그 찰스 왕 부부하고 또 윤 대통령 부부하고 기념사진 찍은 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귀국한 이후에 구체적인 영국과의 협의 서명 내용이 늦은 뉴스 보도의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그 뭐 영국에 우리 무기를 수출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 바다가 떨어져 있으면은 그 독일도 그렇게 영국을 잡아먹기가 어려웠는데, 영국도 무슨 꿍꿍이 속이 있으니까는 예, 만나자고 했겠죠. 그리고 이제 같이 좀 협력하자고 해놓고 무기를 공동 수출한다는 게 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조기숙 씨, 야 지지율 안 오르는 건 이재명을 후보로 뽑았기 때문. 양지호 주연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이분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이분의 그 부친하고 제가 그 만나서 뭐 한 수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딸이 그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다 그때 노무현 때 그 당시 그 정도가 꽤 오래됐죠. 그렇게 해서 그러시군요. 조기숙 씨가 그 따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도 조아무개인데, 뭐 잠깐 그런 개인적인 이게 있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웅천, 왼쪽부터 김정비, 이원욱 의원이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원칙과 상식 투, 민심소통, 전문가에게 듣는다 토론회에서 초청 받아가지고 지금 야당이 하려고 그러면은 어, 뭐 위성 정당 금지 입법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 세 사람은. 근데 이제 조기숙 씨는 그 연사로 초청받아가지고 이런 얘기 했겠죠. 한마디로 이재명이 좀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네요.
27일 그 스루프 뉴스를 한번 편집을 해서 좀 소개를 해봤고,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돌아가는 세상 역사를 정리하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또 욕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리만 해놓고 뭐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이게 입으로 떠들어 입으로 말을 해야 또 제거 자기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정보들이 나중에 종합해 보면 어떤 그 견해가 정립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이 가능하면은 객관적이 아닌 정보라도 다른 뉴스를 보면서 아 이거는 잘못된 정보고 이게 옳은 것 같고 등등 해서 어떤 그 제 가치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그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좀 넓힐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어떤 희망이 이런 방송을 계속 제가 유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은퇴한 자로서 그 나름대로 저는 그 시간을 그 나의 시간을 슬기롭게 이것이 쓰는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워낙 그 조직 생활할 때 세상 돌아가는 건 모르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하다가 뭔가 나중에 딱 보니까는 뭔가 잘 모르겠어요 사회라는 게. 그래서 나이 먹어서 뉴스들 이렇게 보면은 뭐 누가 옳은 건지 어떤 새끼가 좋은 얘기를 한 건지 그런 얘기들을 모르다 보니까 좀 자꾸 보게 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